모두가 꿈꾸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건강매거진 박서진입니다. 자, 올바른 건강상식은 배워보고 또 잘못된 건강상식은 바로잡는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겨울철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생각보다 여름철에도 호발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 발병률이 높은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 함께 하시는 동안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보면서 건강매거진 문을 활짝 열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 할지 오늘의 건강 닥터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뇌건강 지킴이 권요한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뇌졸중이요. 국내 3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요. 단일 질환으로는 사망률의 1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심각하고 좀 좋지 않은 질환이네요. 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사실은 여러 합병증으로도 알려져 있고 여러 방송, 영화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 주제들인데요. 사실은 심각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예방하거나 또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느끼시기보다는 조금 중요한 질환이다. 좀 이렇게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뇌졸중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생기면 예. 큰일 난다.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예. 있는데요. 사실은 말씀드리면 생기면 큰일 난다. 모든 경우가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볍게 넘어가는다는 얘기가 이제 합병증이나 이런 게 없이 잘 회복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 치료 상황이 아닌 경우 내가 병원 가지 않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서 괜찮네 하고 또 지내시다가 크게 또 뇌졸중을 맞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요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요 사실은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도 같은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많고 또 예방이 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 자세히 아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뇌졸중에 대해서 오늘 이제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방도 가능하고 또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방송을 좀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뇌졸중도 종류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한번 그림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뇌졸중 말부터 어려운데요. 사실 이렇게 뇌졸중 어렵게 기억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졸중은 기본적으로 뇌혈관 질환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간단히 이제 막히거나 터지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어려운 얘기지만 막힌다 그러면 뇌경 생기고요. 터진다 그러면 뇌출혈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막히거나 터질 때 뇌에 손상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여러 증상들이 다 나올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는 여기 제가 적었듯이 팔다리에 힘이 떨어지는 것들.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누가 그쵸? 생각해도. 뭔가 뇌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닐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말이 어눌해지는 것들 저희가 사실 말은 다 잘하고 잘 알아듣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좀 발음이 이상해진다든지 네. 말이 잘 안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들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신호네요. 예, 네. 사진도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네. 왼쪽 것을 보시면은 요 좌우 봤을 때 이쪽 부분에 혈관이 딱 막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덜 보이네요. 예, 네. 대표적으로 경색의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요 부위에 이후에 있는 뇌들은 손상을 받고 여러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예. 오른쪽 사진은 보시면은 이렇게 좀 회색으로 생긴 부분들이 우리 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운데에서 약간 그 화면에서 오른쪽 부위 여기를 보시면은 하얗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 CT 사진에서 하얗게 나오는 것이 대표적으로 출혈이거든요. 아, 예, 이미 그래서 터졌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사진은 뇌 안에 이렇게 출혈이 보이는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막혔을 때 뇌경색, 터졌을 때 뇌출혈, 뇌졸중의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팔다리 힘이 떨어지거나 말이 어눌해질 때는 이미 좀 이제 이런 증상들을 질환들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 전에 우리가 좀 뇌졸중인지 아닌지 미리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증상들이 너무 다양한데요. 그래도 제가 대표적인 증상들을 지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건 되게 사실 유명한 그 병원에서는 유명한 얘기들인데요. 네네. 일단 경색, 그러니까 막혔을 때의 대표적인 증상들로 얘기하기도 하고 사실 터졌을 때도 비슷한 증상들은 다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패스트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FAST고 F는 페이스, 음. A는 암, 음. S는 스피치, 그리고 T는 타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뭐 영어로 기억하시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굴, 팔, 말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면 네. 저기 페이스라고 돼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얼굴입니다. 우리가 얼굴 마비 이런 것들 어르신들 많이 겪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입이 웃었을 때 한쪽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먹을 것들을 이렇게 흘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 흘린다든지 눈이 한쪽이 안 떠진다든지 이런 얼굴 증상이 있을 때는 네. 이제 뇌 관련 질환이 특히 뇌졸중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바로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자, A 같은 경우는 암입니다. 그래서 한쪽 팔에 힘이 떨어져서 가볍게 된다 그러면 뭐 컵을 놓친다든지 떨어뜨리는 거죠? 예, 그렇죠. 아니면 아예 팔을 못 든다든지 어. 이런 것들은 바로 병원에 오셔야 되는 거고요. S 같은 경우는 스피치. 자, 말인데요. 말은 우리가 어눌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같은 말이 반복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병원에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T는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죠.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뇌졸중, FAST, FAST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럴 때는 당장 좀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떨 때일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패스트 증상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뇌혈관이 막히는 것도 사실 앞과 뒤가 있습니다. 사실 앞의 혈관이 더 중요하고 큰데요. 네. 그럴 때 대표적인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패스트 증상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뒤쪽이 막히는 경우에는 증상들이 모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네. 신호가 좀 빨리 오지 않는다. 그쵸. 될까요? 자, 대표적인 것들은 예를 들면 어지러움증 많이 겪으시죠. 이건 여성분들도 굉장히 그렇죠.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복시 혹은 이렇게 두 개로 보이는 거죠. 그거 말고 또 하나는 또 시야 장애라 그래서 어느 한쪽이 검게 보이거나 흐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뭐 심하게 있다 그러면 병원으로 오시겠지만 잠깐 그랬다가 좋아지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볍게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셨다가 다음에 뇌졸중이 좀 크게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굳이 기억하자면 아까 얘기들은 앞쪽 혈관, 지금 얘기들은 이제 뒤쪽 혈관이기 때문에요. 뒤쪽 혈관들의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좀 심각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에 오셔서 미리 검사를 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권유한 센터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 매거진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평소 뇌졸중과 관련돼서 어떤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셨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많이 주시고요. 혹시라도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는 분들은요.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뇌졸중 정말 발병하게 되면 굉장히 좀 심각한 후유증도 나올 수 있는 후유 장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질환인데 이게 또 잘만 예방하면 예방이 또 가능한 질환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몇 가지 좀 알려주시죠.
예, 사실 그 뇌경색이라는 게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약물들도 많기 때문에 딱 한 가지 방법을 딱 말씀드리고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사실 뇌경색이라는 게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자, 원인들도 머리만이 아니라 심장, 네. 그리고 목에 있는 혈관, 혹은 그 혈관 자체가 뭐 이제 찐득찐득하다든지 혈전을 잘 만드는 어떤 성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인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예, 또 원인마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만약에 뇌졸중에 대한 이제 그 경험이 있으셨다거나 아니면 그런 위험도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진료를 꼭 받으셔서 정확한 원인이나 내가 어떠한 좀 가능성들을 갖고 있는지, 위험도를 갖고 있는지 검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일단 원인만 알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원인에 따른 약물 치료들로 굉장히 많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위험하고 또 합병증을 남길 수 있는 뇌졸중이 이제 약을 먹음으로써 예방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예방하는 방법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원인에 대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일단 혹시라도 좀 유전적인 요소가 있거나 의심이 되신다면 병원에 빨리 찾아가셔서 일단 네. 진료를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뇌경색은 또 이렇게 좀 예방이 된다면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경색이 오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터지지 않도록. 그죠? 맞습니다. 요거 좀 예. 미리 예방하는 게 참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다들 그렇게 오해를 좀 하시는 경우들이 네. 있고 사실은 뭐 경색 이런 거보다 출혈 이러면 약간 더 무섭잖아요. 무섭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좀 알지 않으려고 하고 음. 좀 뭐 어차피 예방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요. 사실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예. 뇌출혈 같은 경우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혈관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혈관이 있고 큰 혈관이 있거든요. 근데 작은 혈관의 경우가 다르고 큰 혈관의 경우가 다른데 이게 또 재밌게도 작은 혈관의 경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고 큰 혈관의 경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각각 다르군요. 예.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작은 혈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좋습니다. 예. 자, 제가 있었던 이제 환자 케이스인데요. 70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갑자기 발생한 오른쪽 위압감.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 좀 어눌해지셨습니다. 네. 예. 어눌해지신 그런 걸로 내원을 했었고요. 내원 당시에 좀 주목할 점은 혈압이 200. 되게 뭐 높으신 수치가 거죠? 수치가 좀 낯익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정상 혈압이 저희가 보통 120 정도로 얘기하는 거 맞아요. 보면 조절이 그 고혈압의 기준이 140 정도가 됩니다. 그럼 엄청 200이면 높으시네요. 굉장히 높은 거고요. 이거는 좀 특징적인 거여서 한번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와서 사진을 보시면 아까와 비슷한데요. 저기 그 CT 사진에 회색의 그 뇌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하얗게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그러네요. 겁니다. 예. 이렇게 CT상에서 하얗게 보이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출혈이기 때문에 이거는 뇌 안에 출혈이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좀 복잡할 수 있지만 뇌는 위치마다 다 증상이 다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CT 사진은 좌우가 반대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저 부분에 출혈이 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뇌는 이제 반대로 증상이 나오거든요. 그쵸. 오른쪽 팔다리 힘이 떨어지고 말이 어눌한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행히 환자분은 치료를 잘 받으셨고요. 저 정도 양에서 이제 수술적 치료 없이 일단 약물 치료로 혈압 조절하고 뇌압 조절하고 여러 가지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치료는 잘 되었고요. 네. 운동 같은 재활 치료를 잘 겪은 상태에서 다행히 오른쪽 운동이 잘 되고 걷고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또 말 어눌한 것도 이제 거의 잘 이렇게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약간 남은 상태로 잘 퇴원하시긴 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이건 이제 작은 혈관이 터졌던 사례. 그렇죠. 그림을 뭐 꼭 기억하실 건 아니지만 네. 요 사례가 바로 작은 혈관이 터진 이유고요. 이 대표적인 원인은 아까 처음 내원하셨을 때 혈압이 200으로 높았던 것 보시면 아시겠고 또 이건 뭐 제가 보면 알지만 이 사진은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출혈을 의미하는 사진이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혈압이 뇌출혈의 주범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아까 사진도 그렇고 증상들도 그렇지만 이런 작은 혈관이 터지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은 혈압입니다. 혈압. 네. 예. 우리 혈압, 그러니까 혈관이 이제 가늘기도 할 뿐더러 이제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좀 약해져 있는 혈관들이 혈압이 높으면서 손상을 입고 터질 수가 있고요. 네네. 특히나 뭐 혈관이 이렇게 꺾이는 부분들은 힘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혈압이 높으면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형태의 뇌출혈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혈압만 잘 낮춰준다면 그쵸. 예, 터질 위험들도 굉장히 내려가고요. 네. 그리고 혈압만 잘 낮춰준다면 장기간 동안 노출되는 어떤 혈관의 손상들도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뇌출혈들은 혈압 조절로 충분히 예방이 되고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뇌출혈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혈압이 조금 높다 하시는 분들은요, 평소에 좀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혈압만 잘 관리하셔도 이 뇌출혈의 위험에서부터 조금 멀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권유한 센터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이지만 또 예방이 가능한 질병,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이런 증상들 때문에 불편했는데 혹시라도 뭐 뇌졸중, 뭐 뇌출혈, 뇌경색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40대 시청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뇌경색이 발병을 했고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퇴원했는데 편마비가 또 왔습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이분은 빨리 좀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정확하게 이제 어떤 치료를 받았고 또 어떤 약물을 또 치료하고 있는지 지금 확인은 잘 되지 않지만 예, 일단은 그 이전에 좀 간단하게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네. 그 이후에 큰 뇌경색이 오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나 아까 FAST, 패스트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편마비는 이제 암이죠. 이제 팔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에 속하기 때문에 뇌졸중이 이제 반복됐을 수 있고 재발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바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편마비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병원에 바로 가셔서 검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받으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시청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는데 이게 반복이 됩니다. 혹시 뇌졸중의 증상일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이 두통과 어지럼증이 오래 지속돼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알아오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혈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좀 찾아봐야 될까요? 예. 사실 두통과 어지러움증은 좀 굉장히 흔한 증상이긴 합니다. 네. 제가 보는 이제 환자분들도 사실 두통, 어지러움증 환자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반복된다고 해서 반대로 무조건 뇌졸중이라고 하긴 어려운데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뒤가 있으면 뒤쪽에 있는 혈관들 네. 그런 것들이 막혔다 풀렸다를 반복하면 어지러움증으로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경우도 가볍게 여기진 마시고 뇌졸중 확률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원을 가셔서 정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거를 보셔서 여러 이제 검사들을 해서 뇌졸중 때문에 발생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은 아닌 것 같다. 예, 그게 됐을 때 또 네. 두통과 어지러움증에 맞춰서 치료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점검이 좀 필요한 상태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시기 놓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은 70대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나이가 드니 뇌졸중이 걱정이 되는데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그렇죠, 우리가 좀 미리 알 수 있다면 너무 이제 빠르게 좀 대처가 가능하니까요. 예.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뇌졸중의 원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네. 예를 들어 심장이라든지 혹은 이제 경동맥 같은 것들 그리고 머리 안의 혈관들 이런 것들 다 사실 지금 어떤 검사들로 다 확인을 해서 위험도가 있는지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사실은 검사들을 해서 그런 위험도를 사전에 찾고
또 예방적인 치료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뇌졸중의 위험을 많이 낮출 수 있고요. 그거 말고도 사실 통계적인 방법으로 가족력이나 앓고 있는 질환들 이런 것들로 계산을 해서 위험도를 평가를 받고 또 어떤 예방이 좋다 이런 것들까지 사실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지금 궁금해하시는 뇌졸중 위험 예방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또 연세가 좀 있으시면 이런저런 질환에 또 취약할 수가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정밀 예.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시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만이 우리가 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실시간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한 환경을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권요한 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은 혈관을 터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고혈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큰 혈관의 경우에는 어떨 때 이게 좀 터질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예, 일단은 그 작은 혈관 하면 고혈압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큰 혈관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말 그대로 작은 혈관과 큰 혈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뇌 안에 있는 큰 혈관들도 사실 굉장히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혈압이나 이런 것들로 잘 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큰 혈관이 터지려면은 사실은 혈관에 어떤 질환들을 갖고 있어서 어떤 약한 부분이 있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네. 예, 큰 혈관은 단단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질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를 한번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5세 남성분 굉장히 젊으신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닌데요. 음. 남자 25세 환자였고요. 아. 예, 갑작스러운 두통과 의식 저하.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남자 25세 분들이면은 이제 술도 좀 많이 드시는 그런 좀 나이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숙취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도 이 경우는 좀 확실하게 의식 저하랑 두통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잘 오신 케이스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검사를 했었던 게 바로 저쪽에 보이는 CT 사진인데요. 자, 아까처럼 이제 비슷하게 안쪽에 그 회색으로 돼 있는 뇌가 잘 보이고요. 예. 가운데 보시면 저기 약간 줄처럼 혹은 이제 뭐 별처럼 보이는 저 부분들. 네. 예. 한번 짚어 드릴게요. 네. 자, 요렇게 뇌 안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네. 사실은 이게 피가 있는 거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T상에서 하얗게 나오는 것들은 출혈인데요. 저 공간들에 피가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사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사진보다 좀 양이 적어 보이기도 하고 네. 예, 사진상에 더 심각하게 보이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게 더 심각한 사진입니다. 위험한 거군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큰 혈관이 터진 걸 의미하고요. 저 공간들이 큰 혈관이 자리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저쪽에 피가 모이게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은 피가 나고 피가 쌓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뇌압이 급속도로 오르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두통도 호소하시고 또 의식 저하가 같이 동반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출혈이 큰 혈관이 터졌을 때 출혈 모양이고요. 검사를 여러 가지들 해보니까 결국 뇌 동맥류가 진단이 됐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큰 혈관들은 튼튼하기 때문에 이런 뇌 동맥류 같은 어떤 혈관을 약하게 하는 질환이 있지 않으면 잘 터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동맥류가 이제 터져서 큰 혈관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예,
특히나 저런 사진들을 보시면은 가볍게 보실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생명에도 위험한 그런 뇌출혈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뭐 치료 후에 합병증이 없이 퇴원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요 사진의 이제 혈관 사진 조금 더 확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혈관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약간 뭐 좀 신발 모양 같달까요? 네. 이렇게 좀 튀어나온 게 있고 그 옆에 또 이렇게 큰 혈관이 이렇게 나오는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약간 이렇게 삐져나온 이 부분 여기가 터진 게 아닌가 싶고요. 이 경우에 이제 터진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코일 색전술이라고 하는 이제 뇌혈관 시술을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제 코일을 다 메어놨기 때문에 아까와 다르게 동맥류가 차지 않고요. 이렇게 혈액이 차지 않으면 이제 터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쵸. 예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옆에 이렇게 큰 혈관은 이제 잘 살아있는 모양이고요. 네. 예, 이렇게 뇌동맥류가 진단돼서 잘 치료를 받았고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터졌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끝난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치료들의 이제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다행히도 남자 25세 환자인데요. 네. 특별한 합병증 없이 잘 퇴원했었던 케이스입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예, 이제 맞습니다. 뇌출혈이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치료가 잘 됐다고 합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뇌동맥류가 이제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뇌출혈이 됐던 경우였는데 뇌동맥류가 굉장히 위험하다면서요. 뭐 머릿속에 폭탄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심각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게요. 예, 예. 뇌동맥류에 있어서만큼은 또 너무 가볍게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뇌동맥류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요, 네. 그 혈관에 이제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건데요. 사실 그냥 부풀어 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어떤 그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걸로 보이고 네. 약한 부분이 부풀어 오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도 커지고 모양도 바뀌고 네. 또 터지면 이제 뇌출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건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이 터졌을 경우에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뇌출혈이 됩니다. 네. 예, 뭐 지주막하 출혈 이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뇌출혈 중에서도 조금 불량한 예후를 가지는 그러니까 좀 위험한 뇌출혈이 되기 때문에 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 터졌을 때는 증상이 있습니다. 예, 아까처럼 뭐 의식이 떨어지신다든지 네. 이제 심한 두통을 호소하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동맥류가 이제 혈관에서 생겨났을 때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증상이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더 무섭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동맥류가 있다는 걸 일단 알면 그 모양에 따라서 이제 예방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건강 검진 뭐 그럴 때 영상들을 찍어보는 게 유일한 방법이고요. 혹시나 이제 뭐 과거력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그 가족력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걱정이 되신다든지 하면은 뭐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받아보시고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저희 권유현 센터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는 여름철 뇌졸중 주의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요즘에 좀 저런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 가는 게 좋을지 말지 궁금하시다면 미리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뇌졸중과 관련돼서 건강검진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어떤 분들은 좀 미리미리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예, 특히나 그 아까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제 패스트 증상, 그러니까 뭐 팔다리 힘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은 네. 사실은 급성으로 뭐가 막혔거나 터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뭐 예방에 해당되진 않을 수가 있겠고요. 네. 중요한 것들은 이제 가볍게 생각하는 이제 어지러움증들 그리고 복시 증상 그리고 또 시야 장애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증상이 잠깐 있었다가 좋아진 경우에도 네. 반드시 정밀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얼굴이 힘이 떨어진다든지 팔에 힘이 떨어진다든지 네.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잠깐 있다 지나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잠깐 있다 좋아졌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잠깐 지나가는 뇌경색이 오히려 뭐 몇 시간 안에 혹은 네. 몇 주 안에 더 심각하게 더 크고 심각한 상황으로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요. 네. 그런 증상들이 잠깐이라도 있었을 때라도 반드시 병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뭐 어머니, 아버지 혹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뇌경색이 있으셨었다, 뇌졸중을 앓으셨었다, 네. 혹은 뭐 뇌출혈이 있어서 고생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사실 병원에 오셔서 한 번씩 상담해 보시고 또 필요한 검사들은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권유한 센터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함께 하시면서 고민이나 또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서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69. 네, 69세시고요. 지금 목소리가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어떤 증상들이 있으신지 우리 센터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말이 입안에서 어떨 적에 네. 어쩌다 가끔 입안에서 뱅뱅 돌다가 금방 안 나오고 네. 조금 있다가 말이 돼요. 예, 예. 그래서 좀 혈압도 좀 높고 예. 좀 그런 게 있어서 그게 뇌졸중 증상인가 싶었어요. 예, 어르신, 그 예. 오른쪽 팔다리는 괜찮으세요? 오른쪽은 괜찮은데 네. 좀 뭐고 이 머리가 아프면은 요 예. 왼쪽 머리가 아파요. 머리는 왼쪽 머리가 아프시고요. 네. 왼쪽 팔다리는 괜찮으실까요? 팔다리가요. 지금은 아픈 상태라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특히나 뭐 이제 컵을 놓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식사하실 때 숟가락, 젓가락이 잘 안 되신다든지 그런 건 없으세요? 예, 그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그 말씀이 잘 안 나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보세요? 예, 예. 예. 말씀이 좀 늦게 나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뇌졸중의 증상일 수 있거든요. 예. 예, 특히나 뭐 지금 괜찮으신 건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풀렸다든지 그러는 순간마다 말씀이 잘 안 나왔다가 또 다시 풀려서 잘 나온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지금 얼마든지 있어서요. 병원에서 뇌혈관 검사나 아니면 뇌경색에 대한 검사들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 예. 예. 네. 좋습니다. 일단 지금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뭐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또 좀 69세시고 이런 증상들이 혹시라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정확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만 나이로는 62세. 네, 62세시고요. 예. 예, 지금 어떤 증상들 때문에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는지요? 뇌경색이라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치료 받고 나왔는데 네네. 다리가 힘이 안 가요. 다리하고 팔하고. 예. 그래서 지금 전화 드렸어요. 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걸랑요. 네네. 근데도 힘이 안 가요. 어르신 혹시 어느 쪽 팔다리실까요? 오른쪽. 오른쪽이요? 예. 말씀하시는 건 괜찮으세요? 말이 좀 네네. 어눌하시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예. 저기가 되는데 팔하고 다리 허벅지가 좀 돼요. 힘이 좀 잘 안 들어가시고요. 예. 걷는 건 괜찮으세요? 걷는 것도 불편하죠. 조금 불편하신데 걸어 다니실 수는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어르신 뇌경색이 한번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뇌경색이 왔을 때 이미 뇌에 있는 세포들은 어느 정도 손상이 되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손상받은 부위가 안타깝게도 오른쪽 팔다리 운동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뇌에 이제 손상을 받은 부위들은 사실 재생이 안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뇌 경색 때문에 팔다리 힘이 떨어지신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돌아오지 않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부위에 있는 그 뇌세포들은 재생이 안 되지만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우리 그 가소성이라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고 회복을 하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세체들이 그 팔, 다리 운동에 있는 기능들을 대체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서 지금보다는 이제 재활이나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게 되시면은 지금보다는 분명히 조금 더 좋아지십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활 치료나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자, 중요한 거는 근데 뇌경색이 일어나기 전에 운동 기능이 100이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한 50 정도 혹은 60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 그쵸. 거고요. 예. 여기서 50, 60에서 분명히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65가 될 거냐 아니면 90이 될 거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재활이나 여러 운동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재활 치료나 운동들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네. 다만 이게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90까지 좋아질지 80까지 좋아질지, 그쵸. 예, 또 이게 뭐 일주 안에 좋아질지 몇 달 안에 좋아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보다는 분명히 좋아지시거든요. 예, 분명히 좋아지실 건데 어디까지 좋아지실 거냐? 더 많이 좋아지셔야지 사실 좋으시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활 치료나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활 치료와 운동의 중요성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반드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고 좋아지신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또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의 지금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요, 뇌졸중과 관련된 궁금증 베스트 7을 뽑아서 한번 여러분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졸중과 관련된 첫 번째 궁금증 먼저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땀을 많이 흘리면 뇌졸중의 위험도 높아진다. 글쎄요, 예. 이거 땀과 뇌졸중의 관계가 좀 있나요? 어떤가요, 센터장님? 굉장히 지금 계절에 잘 맞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름이니까요. 예. 예.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뭐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체내에 있는 수분들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몸에 있는 수분이 평소보다 좀 적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뇌졸중이 일어나거나 뭐 뇌졸중이 위험한 상태라면은 사실은 좀 몸에 있는 수분이 많이 있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혈관 같은 게 조금 막히거나 네. 살짝 좁아져 있다고 하더라도 몸에 수분이 충분하면 경색까지, 그러니까 혈류가 부족한 정도까지 가지 않거든요. 아. 근데 몸에 이제 그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조금 좁아지거나 막혔을 때 혈류가 부족한 상태가 되고 네. 그러면 경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예,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수분이 좀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수분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요. 피 자체가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좀 끈적끈적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피 자체도 끈적끈적하다는 거는 혈전 같은 걸 만들 가능성도 높아지는 네. 거고요. 그렇게 되면 혈관을 이제 아무리 가는 혈관도 막히면 경색이 되기 때문에 막힐 수 있는 위험도 같은 게 올라가기 때문에요. 네. 경색 위험도 같은 게 있다고 들으신 분이나 아니면 뭐 뇌졸중 가족력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여름철 땀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사우나 같은 것들 네.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땀과 뇌졸중의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수분 섭취가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궁금증 또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를 고는 사람이 뇌졸중에 더 잘 걸린다. 글쎄요. 예. 코골이와 뇌졸중의 관계도 좀 궁금합니다. 그런가요? 예. 오늘 질문들이 다 예. 굉장히 좀 재밌고 핵심적인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요. 예. 예. 코를 고는 사람이 뇌졸중에 더 잘 걸린다. 무조건 코를 고는 걸 다 연관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네. 예, 저도 코를 많이 고는데요. 네. 근데 걱정하는 이유는 코를 고는 게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어떤 질환과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코를 고는 이유는 이쪽에 눌리면서 네. 잘 때 이렇게 눌리면서 이 숨을 쉬는 그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생기는데요. 예, 그렇게 돼서 그 정도가 심해지면은 주무실 때 무호흡증, 그러니까 실제로 호흡이 안 되는 이거 무섭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친구들 많이 보셨을 수도 많이 있는데 봤죠. 콕콕 하면서 갑자기 또 쉬시는 경우 있잖아요. 조용해지다가 예. 갑자기 탁 하는.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무호흡증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오늘의 주제인 이제 뇌졸중만 얘기를 해본다면 그런 이제 산소 공급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네. 첫째로는 이제 수면의 질이 나빠지겠죠. 예, 수면 때 많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수면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뇌졸중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거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산소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자주 노출이 된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산소가 이제 제일 많이 쓰고 어떻게 보면 산소의 되게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가 네. 머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머리는 워낙이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산소가 그렇게 딱딱딱 끊어지게 되면은 뇌의 손상이 축적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혈관도 손상이 축적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혈관이 약하면 터지기도 쉽고 막히기도 쉬워지겠죠. 그쵸.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코를 고는 것도 사실은 너무 가볍게 보실 게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의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지 검사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만약에 수면 무호흡증 이런 것들이라면은 조기에 어떤 전문의 상담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뇌졸중 같이 조금은 중요한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코골이로 인해서 오는 수면 무호흡증과 뇌졸중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미리 체크하셔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궁금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혈전제 아스피린은 평생 먹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런가요? 다 좋은 질문들인데요. 그래요. 네. 예, 일단은 그 항혈전제가 아스피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굉장히 네네네. 좀 많은 종류들이 그렇죠. 있는데요. 우리가 예. 흔히 아는 게 이제 아스피린. 그렇죠. 예. 근데 뭐 그거를 지금 다 언급하는 거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그쵸, 같고요. 그쵸. 예. 그냥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이제 아스피린으로 표현을 할 텐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 그렇게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자, 아스피린이란 약은 기본적으로 혈소판을 억제하는 거고요. 혈소판을 억제한다는 거는 사실 피를 맑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근데 요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반대로 얘기하면 피를 맑게 해주고 혈소판을 억제한다는 거는 네. 출혈에 대한 거는 더 취약하게 만드는 사실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뇌졸중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자, 막히는 게 있고 터지는 게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아스피린 자체가 이제 막히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밝혀진 것들이 많고 그것만 생각할 때는 이제 오래 드시는 게 좋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터지는 경우에는 사실 아스피린을 먹으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스피린이나 뭐 이런 그 항혈소판 제제가 머리에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전신에 작용하기 그쵸. 때문에요. 예. 심장도 그렇고 뭐 간도 그렇고 신장도 그렇고요. 우리 몸에 중요한 장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런 장기들의 질환과 겹치게 되거나 어떤 그런 장기들의 출혈 위험, 경색 위험과 겹치게 된다면은 약물을 조절하거나 좀 줄여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사실 무조건 평생 드셔야 되는 건 아니어서 네. 상황마다 좀 다르게
진료를 통해서 조절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평생 무조건 드셔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뇌졸중과 관련된 궁금증 베스트 7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궁금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도 유전이 된다. 요거는 약간 좀 유전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유전이. 예. 질문들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 이제 부모가 뇌졸중이 있다 그러면은 위험도가 뭐 1.5에서 2.5배 뭐 그 정도 증가된다는 논문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유전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100% 유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요. 네. 사실은 가족들은 생활 습관을 다 공유하거든요. 그쵸. 식습관, 운동 습관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비슷한 것이 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세모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세모. 아닌 것도 아니고 또 예. 완전히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궁금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지면 뇌졸중이 아니다. 글쎄 오늘 방송 열심히 보신 분들은 요거 답변을 하실 수 그러게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자,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지는 거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예. 예. 사실 그런 것들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예. 혈관이란 거는 우리 몸도 혈관이 막히면 풀려고 하기 때문에 막혔다가 풀리는 일시적 그런 뇌졸중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 후에 더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드린 중요한 뭐 말, 팔, 얼굴 그쵸. 이런 것들 또 예. 반복되는 어지러움증 네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좋아진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꼭 병원을 가보셔서 꼭 적절한 검사와 진단을 네.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뇌졸중과 관련된 궁금증 베스트 7 알아보고 있고요. 다음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의 재활 치료는 빨리 할수록 좋다. 요거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빨리 열심히 해야죠. 네. 그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예, 뭐 정답은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빨리 치료할수록 아까 말씀드린 그 뇌에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된다고들 하고 네. 조기 재활 치료의 중요성은 사실 여러 과, 여러 선생님들에 의해서 다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예. 근데 간과하지 마셔야 될 게 출혈이든지 막혔든지 간에 사실은 안정이 돼야 운동을 할 수 있고 안정이 돼야 재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오히려 안정되지 않았을 때 무리하게 재활이나 운동을 한다면은 출혈이나 경색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고요. 예, 예. 위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예, 요거는 알고는 계시되 네. 사실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쵸. 예, 요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궁금증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의 예방과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 같기도 합니다. 예. 근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질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예, 오늘 방송했었던 저희가 설명했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나 네. 하는데요. 예,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약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막 시술도 있었고요. 입원해서 치료받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정확하게 뭐 터진 거나 그다음에 막힌 것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터지고 막히고 그런 것들처럼 정확한 진단과 원인들이 확실하게 네. 진단이 돼야 그쵸. 그거에 맞춰서 예방적인 치료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정확한 진단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네. 의심이 되거나 이제 위험한 증상들이 있었다고 하신다면은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서 확실하게 네.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느덧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뇌졸중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맨 앞에서 설명했던 FAST였던 것 같아요. FAST. 마지막으로 이거 짧게 좀 강조해 주시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실까요? 예. 패스트 FAST고요. 얼굴, 팔, 말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얼굴, 얼굴에 팔, 힘이 말. 떨어져서 이제 그 양쪽이 다르다거나 네. 팔에 힘이 떨어진 거, 말이 어눌해진 거 이럴 때는 T, 타이밍, 그쵸. 신속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 얼굴, 팔, 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패스트로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자, 오늘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까지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유원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